간이과세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306페이지 쪽에 보시면 중반부에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란 용어를 써요. 왜 그러냐면 공제세액이란 부분이 없으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그대로 납부세액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예 법령을 만들 때도 납부세액 용어를 써요. 근데 금년도에 이제 서식이 들어올 때 우리가 국세청 서식을 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글씨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매출세액이 그대로 뭐가 된다? 납부세액처럼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으면,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뺀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내가 사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그대로 뺐었거든요. 그죠? 10%를. 근데 간이과세자는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랑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을 부담한 게 있었더라면 너가 근거서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줄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계산하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공제세액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라는 부분에 이제 과세표준 얘기를 해보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일반과세자도 정리를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가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과세자였다라고 하시면 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공급 가액을 우리는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공급 대가라는 거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예요. 금년도 세법이 바뀌면서 아니 간이과세자도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하라며, 그럼 발급을 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에 공급가액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요. 그냥 공급 대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 금액인 공급 대가 금액에 우리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그 부분에 세율 10%를 곱해서 당신의 매출세 또는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로 움직인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대가로 움직인다. 그리고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건 공급대가의 합계금액이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나올 것이고 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과세기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 부과기간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이다. 6월 30일까지를 우리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 부과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합계액으로 간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 누구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간이과세자 거를 들어가서 보니 무슨 부분? 우리 납부 또는 매출세액은 공급 대가 금액에 우리 국가가 무엇하는, 이건 여러분 국세청이 공시합니다. 국세청이 공시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우리는 매출세 또는 납부세액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재밌는 건 우리 금년도 이 간이과세자 법령이 7월 1일자부터 적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율과 7월 2일부터 우리 12월 32일까지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율이 달라요.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우리가 1년치를 신고하는 사람을 놓고 보면 내가 6개월치 매출의 위치와 또 6개월치 매출의 위치를 따로따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재 307페이지 보시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써 있죠. 자, 이 부분은 몇 년도부터 적용하는 부분이다? 2021년도 7월 1일 이후 공급부터는 요거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앞에서도 배제 업종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배제 업종이 있는 반면에 여기도 이 부가가치율을 조금 쪼개서 갑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상향 조정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높아졌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소매나 재생용 자료 수집과 판매,
음식점업은 15%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자, 제조와 우리 제조 들을 수 있죠,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 그럼 그런 제조업이거나 농업이나 임업, 수화물 전문, 운송업에 해당된다라면 부가가치율은 20%입니다. 자, 숙박업은 따로 분류가 됐습니다. 25%이고요.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그 밖에 운송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리고 그 밖에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다 업자를 빠뜨렸네요, 여러분. 여기 업자가 있죠. 교재에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라면 30%를 적용하고요. 자, 금융이나 보험 관련 서비스, 뭐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등등 여기 부동산 임대업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자 이런 업을 하고 있다라면 부가가치율은 40%로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안 드렸는데 제가 톡방에 다시 드릴게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제 신고 내용에 가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납부세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납부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내용 보시면 2021년도 6월 30일 이전 과세분과 2021년도 7월 1일 이후 과세분이 나뉘어 있죠. 근데 여기 부가가치율이라고 하는 업종별 부가율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기존에는 몇 프로부터 최소 5%부터 최대 몇 %까지 30%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7월 1일자부터는 최소 몇 %부터 15%부터 우리 최대 40%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줄어들지는 않아요. 많이 늘진 않았어도 일단 이게 늘어납니다. 제가 한 업종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많이 늘진 않아도 사실상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왜 늘어난다는 표현을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기장대행을 해주잖아요. 세무대리에 가면 그럼 이분들은 꼭 얘기를 해요. 아니 부가세가 전년도 거를 갖고 계시거든요. 왜 더 늘었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해 주실 게 세법이 바뀌어서 부가가치율이 무엇됐다? 상향 조정됐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늘어났구나. 지금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을 놓고 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이 6월 30일까지는 30%예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임대업은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몇 프로로? 40% 늘었잖아요. 그럼 임대업자는 내야 되는 매출세, 내가 부담해야 되는 매출세액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법에 따라서도 바뀌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스마트 A를 쓰는 회사에 갔다. 그러면 15번 종합이라는 거로 내가 입력을 해서 이 서식을 작성한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 15번 종합으로 여기에 금액란에 들어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누굴 구분해라? 6개월치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매출세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작업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 뭐도 구분해 주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15종합이나 세무사량은 15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유형을 선택해서 들어왔어요. 뭐 세금계산 발급한 건 세금 발급한 거대로 업무를 하실 거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 그냥 10일 과세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들어오는 금액은 모두 다 뭐로 간다?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라는 거 꼭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됐을까요? 공급 대가로 들어온다는 거고 근데 회사의 사업 종류를 꼭 확인합니다. 회사가 업종이 하나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놈의 회사가 그냥 따로따로 업을 하지 이 회사가 사업자 등록증을 한 장으로 갖고 있더래요. 근데 업태 종목은 다수래요. 그럼 이제 골치는 아파집니다. 자, 무슨 부분?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도 하고 있고 숙박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도 하고 있고 임대업도 한대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이다? 그럼 내가 입력한 매출의 금액을 누구와 숙박업과 관련된 매출은 7번 란에 넣어서 25%를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9번 란에 넣어서 40%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도 따로따로 썼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매출 계정을 따로 쓰는 게 더 좋죠. 그러면 이거 집계할 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태 종목이 하나인 분들은 고민거리가 없어요. 근데 업태 종목이 다수이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이 란에 착착착착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안 들어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태 종목이 다수이면 부가가치를 무슨 업에 해당되는지를 다 구분해서 여기를 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의 몫은 내 몫이에요. 네, 전표 입력한 거 들어와서 금액이
잡히기는 하겠지만 이게 구분란에 자동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대 종목 다수는 그걸 고민하셔라. 시험에서는 안 내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간이과제자도요, 영세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그 문제 진짜 열심히 내거든요. 영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영세 적용분이 있다라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계 영세 적용분에 따로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 10번 자리에, 그리고 기타는 11번 자리에 기록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이과제자도 영세 적용이 된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공제세액에 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매출세 또는 납부세까지 정리가 끝났죠? 그런데 내가 사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지금 적정한 증빙을 받았고 그 요건이 충족됐다면 나는 일정 부분만큼 무엇 해주겠다?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간이과세자도 매입한 부분에 증빙은 뭐로 시작한다? 당신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일정률만큼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등이라고 붙었으니 우리는 세금계산서 말고 누구요? 신용카드 등의 매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누굴 제출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우리 같이 제출한다라면 무엇 해주겠다? 우리 납부세액에서 그럼 그래서 이게 법령의 용어가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표현을 안 써요. 납부세액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제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당신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증빙을 받아왔다라면 그 받아온 매입액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매입액입니다. 세액이 또 아니에요. 또 매입 가액도 아니고요. 그래서 매입액에 공급 대가라는 표현이 붙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금계산서 받아왔는데 공급가액 50만 원에 세액이 5만 원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55만 원 곱하기 0.5%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6월 30일까지는 우리 무엇 가지고 얘기했었다? 5만 원 곱하기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자부터는 우리 공급 대가인 매입액 곱하기 0.5%를 곱해서 그거만큼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그런데 2021년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당신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증빙을 받아오면 매입세액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매입세액에 곱하기 무엇하겠다? 업종별 부가율만큼 공제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0.5%로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써드렸어요? 7월 1일 이후부터는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제죠. 그럼 이것도 언제까지 가능하다? 2021년도 6월 30일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신고하는 분들은 이거 고민해야 되겠죠. 저희 1월 25일 날 음식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럼 1월부터 6월달 매입분 중에는 의제매입 공제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의제매입 공제를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이과세자가요. 의제매입 공제를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음식점 업하고 제조업만 받아요. 그래서 음식점 업 또는 제조업 이거는 뭐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중에 사업의 종류라는 게 있죠. 네, 그거 확인하셔서 우리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이건 우리 의지맵에서 배웠던 거죠, 여러분. 제조가공해서 우리 과세로 무엇하게 되면 우리 공급하게 되면 무엇하겠다? 납부세액에서 일정률을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곱하기 108분의 8 또는 109분의 9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인정 여부가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시험에서는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이제 시험 문제부터는 의제매입 공제 여부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매입분인지 단서가 붙어야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이제 이 법을 거론을 안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있어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법인은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근데 개인사업자는 된다고 했죠.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 무슨 부분이요? 직장연도 우리 매출의 금액에 합을 내봤더니 10억이 넘어가면 또 안 된다고 했었고요. 근데 간이과세자가 10억이 넘어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들어와야죠. 그래서 신용카드 등 대금을 우리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신용카드 매출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금액에서 무엇 할 수 있다?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럼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 곱하기 몇 프로? 1.3%. 연간 한도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요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공제세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무슨 부분? 여러분 우리는 매출세액을 계산했고요. 이 매출세액은 공제세액이 없다라면 그대로 뭐가 된다?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용어를 만들 때 이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우리 무슨 부분 요건이 충족해서 공제세액이 있다라면 무엇 하셔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100이고요. 공제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120이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넘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과세자였을 때는 무슨 부분? 우리 양수이면 납부이고 음수이면 환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환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환급이 간이과세자도 있느냐?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우리 무슨 부분?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환급세액이 아니라 내가 예정 고지 기간에 1월부터 6월 달 거 고지 납부란 게 있다. 근데 1년치를 정리해 보니 고지 납부 금액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냈더라. 그럼 내가 냈던 돈은 돌려받아야죠. 그거는 환급이 아니에요. 내가 냈던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 무슨 부분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매출세, 소위 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했고 거기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공제세액을 빼고 환급이 나오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공제세액에 한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도.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최대 공제세액의 한도는 뭐다? 납부세액의 한도예요. 그래서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 등의 합계액이 각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을 초과했다라면 그 초과한 세액은 있다 없다?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달리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납부의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또는 납부세액이 없거나. 근데 우리는 이번에 납부세액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밖에 없다. 그럼 100에서 30을 빼면 우리는 70은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70의 회계 처리를 뭐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시고 납부세액이 났다? 그럼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대변에 돈 나간 거 쓰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 공제세액 구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매출세액과 관련된 구간이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빼야 되는 공제세. 그러면 세금 계산서 소치한 부분. 근데 여러분 제가 계산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6월 30일 이전과 7월 1일 이후가 달라지는 거죠. 6월 30일 이전은 우리 무엇으로 계산하신다. 우리 사가지고 왔던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율만큼 공제받는다. 근데 7월 1일자부터는 공급 대가 곱하기 5%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은 언제부터는 더 이상 안 된다? 7월 1일자부터는 안 돼요, 여러분. 6월 30일까지만 들어야 되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있었더라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이들도 전자신고 세액을 전자신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전자신고 세액 공제 얼마? 10,000원. 1월 25일 날 신고할 때 전자신고 하시면 10,000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도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집계된 게 공제세액자리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 교재 307페이지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